민우야, 아빠 손 놓으면 안 돼. 강석진은 5살 아들의 작은 손을 꽉 잡고 있었다. 토요일 오후의 동대문 시장은 온갖 소리와 냄새로 가득했다. 튀김 기름 냄새, 생선 비린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거대한 소음의 바다를 이루고 있었다. 아빠, 저기 풍선. 민우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색색의 풍선을 들고 다니는 아저씨가 있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풍선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아이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나중에 사줄게. 먼저 엄마 생일 선물부터 골라야지. 아내 수연의 31번째 생일이 다음 주였다. 석진은 그녀가 늘 입고 싶어 했던 진주색 블라우스를 사려고 했다. 민우를 데리고 나온 이유도 수연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기 위해서였다. 아빠, 민우도 엄마한테 선물 줄 거야. 그래. 뭘 줄 건데? 꽃. 예쁜 꽃. 석진은 아들의 천진난만한 미소를 보며 웃었다. 민우는 태어날 때부터 유난히 웃음이 많은 아이였다. 특히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구부러지는 모습이 수연과 똑 닮았다. 왼쪽 팔꿈치에 있는 작은 점까지도 수연의 것과 같은 자리에 있었다. 의류 매장이 즐비한 골목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이 더욱 몰려들었다. 주말이라 그런지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았다. 석진은 민우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여기 좀 봐주세요. 새로 들어온 봄 신상품이에요. 상인의 호객 소리가 울려 퍼졌다. 석진은 블라우스를 파는 가게 앞에 멈춰섰다. 진열된 옷들 중에서 연한 진주색 블라우스가 눈에 띄었다. 바로 수연이 백화점에서 보고 좋아했던 그 디자인이었다. 사장님, 저 블라우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 예. 어느 거요? 아, 저 진주색 말씀이시죠? 사장은 재빨리 블라우스를 꺼내 보여주었다. 석진은 품질을 확인하며 가격을 물어보았다. 생각보다 합리적인 가격이었다. 아빠, 민우 목말라. 잠깐만, 아빠가 이것만 사고 물 사줄게. 석진은 지갑을 꺼내며 사장과 가격을 흥정하기 시작했다. 몇 분간의 대화 끝에 만족스러운 가격에 합의를 보았다. 포장해 드릴게요. 선물용이시죠? 네, 아내 생일 선물이에요. 석진은 잠깐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데 집중했다. 사장도 포장지를 찾느라 정신없이 움직였다. 그 순간 민우는 지루함을 참지 못하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바로 그때였다. 어머, 저기 강아지 봐. 옆 가게에서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며 웅성거렸다. 민우의 눈에는 사람들 사이로 보이는 하얀 강아지의 모습이 보였다. 아이는 호기심에 이끌려 한 걸음, 2걸음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자, 여기 포장 다 됐습니다. 석진이 포장된 선물을 받아들고 고개를 돌렸을 때 그 자리에 민우는 없었다. 민우야? 석진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이는 보이지 않았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민우야, 강민우. 목소리를 높여 부르자 몇몇 사람들이 돌아보았다. 석진은 포장지를 바닥에 떨어뜨린 채 사방을 둘러보며 아들을 찾았다. 아이를 찾으세요? 블라우스 가게 사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네, 5살 남자애인데.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아, 그 꼬마. 저기 강아지 보러 갔던 것 같은데요. 석진은 사장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뛰어갔다.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을 헤치고 들어가 보았지만 민우는 없었다. 강아지만 주인과 함께 사라지고 난 후였다. 민우야, 아빠 여기 있다. 석진의 목소리는 시장의 소음에 묻혀버렸다. 그는 미친 듯이 사방을 뛰어다니며 아들을 찾았다. 1시간, 2시간이 지났지만 민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한 상인이 땀범벅이 된 석진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석진은 떨리는 손으로 공중전화기를 잡았다. 당신, 민우는 어디 있어요? 왜 혼자 와요?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던 수연이 현관문을 열고 나왔다. 석진의 비참한 모습을 본 수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석진은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했다. 수연은 무슨 일인지 알기도 전에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민우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잠깐, 정말 잠깐이었어. 선물을 사는 동안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안 돼, 안 된다고요. 수연의 비명이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졌다. 이웃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나왔지만 두 사람은 세상이 무너진 듯 서로를 붙잡고 울 뿐이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동대문 시장 일대에 전단지가 붙었다. 민우의 사진과 함께 실종아동을 찾습니다라는 글씨가 적힌 전단지였다. 석진과 수연은 매일 시장을 돌아다니며 전단지를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아들을 봤는지 물어봤다. 혹시 이 아이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못 봤는데요. 제발 잘 보세요. 5살이고 웃을 때 눈이 반달 모양이 돼요. 하지만 32일이 지나도록 민우에 대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CCTV도 변변치 않던 시절 아이 하나가 인파 속으로 사라진다는 것은 마치 바다에 떨어뜨린 바늘을 찾는 것과 같았다. 수연은 날이 갈수록 말을 잃어갔다. 밥을 먹지 않고 잠을 자지 않고 오직 민우만 찾으러 다녔다. 석진도 직장을 그만두고 아들 찾기에만 매달렸다. 여보, 이제 그만. 그만하라고? 민우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놓쳤잖아요. 당신이. 수연의 날카로운 말에 석진은 할 말을 잃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자신이 조금만 더 조심했다면, 아들의 손을 놓지 않았다면, 수연이 쓰러진 것은 민우가 실종된 지 6개월이 되던 날이었다.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극도의 우울증이 그녀의 몸을 갉아먹고 있었다. 병원에서는 심각한 상태라고 했다. 아내를 살리고 싶으시면 환경을 바꿔주세요. 이대로는. 의사의 말에 석진은 수연을 시골에 있는 처가로 보냈다. 하지만 수연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그녀는 민우의 이름을 중얼거리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리고 1년 후 수연은 세상을 떠났다. 엄마가 민우 형 찾으러 갔대. 장례식장에서 3살 난 딸 지은이가 천진난만하게 말했다. 석진은 딸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다. 아들도 잃고 아내도 잃었다. 남은 건 어린 딸뿐이었다. 그날 이후 석진은 민우에 대한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지은에게도 오빠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자신이 그 기억을 견딜 수 없었다. 지은은 조용하고 침묵이 많은 아버지와 함께 자랐다. 집안은 늘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고 웃음소리는 좀처럼 들리지 않았다. 아이는 눈치가 빨랐기에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석진은 매년 민우의 생일과 실종된 날에는 혼자 동대문 시장을 찾았다.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을 불러보기도 하고 혹시라도 모를 기적을 기다리기도 했다.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3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죄책감은 석진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잠깐, 정말 잠깐의 방심이 두 아이의 아버지에서 한 아이의 아버지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지금 민우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살아있기는 한 걸까? 혹시 자신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을까? 석진은 매일 밤 그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알지 못했다.
운명이 준비한 잔혹한 만남이 곧 그의 앞에 펼쳐질 것이라는 사실을. 강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 잔을 돌렸다. 27세가 된 그녀는 광고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하며 바쁘지만 규칙적인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아버지와 단둘이 자란 탓인지 그녀는 유독 혼자만의 시간을 좋아했다. 지은아, 오늘 회식 안 나갈 거야? 동료 수진이 퇴근 준비를 하며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언니들끼리 재밌게 다녀와요. 저는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해서. 또 아버지 때문이야? 너 진짜 효녀다. 수진의 말에 지은은 씁쓸하게 웃었다. 효녀라기보다는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쓰였다. 어릴 때부터 지켜본 아버지의 쓸쓸한 뒷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지은은 문득 생각에 잠겼다. 27이 되도록 제대로 된 연애도 해본 적이 없었다. 몇 번 소개팅을 해봤지만 어쩐지 마음을 열기가 어려웠다. 상대방들은 대부분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왜 이럴까? 지은은 자주 스스로에게 물었다. 다른 사람들처럼 쉽게 사랑에 빠지고 설레고 행복해하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차가운 벽이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점심시간, 지은은 회사 근처 샌드위치 가게에 갔다. 평소보다 손님이 많아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보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 서 있던 남자가 돌아섰다. 죄송합니다. 남자는 지은과 부딪힐 뻔한 상황에 정중하게 사과했다. 지은이 고개를 들어보니 또래로 보이는 청년이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짙은 눈썹과 선량해 보이는 눈이 인상적이었다. 괜찮습니다. 지은이 대답하자 청년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그 순간 지은은 묘한 느낌을 받았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어쩐지 낯설지 않았다. 여기 샌드위치 맛있나요? 청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괜찮은 편이에요. 특히 치킨 아보카도가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이 근처에 처음 와서요. 새로 이사 오셨어요? 아니요, 직장을 옮겨서. 오늘이 첫 출근이었어요. 청년의 미소가 따뜻했다. 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계속 대화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평소 낯선 사람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일은 거의 없었는데, 저는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주문을 마치고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청년이 자기소개를 했다. 강지은이에요.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드실래요? 혼자 먹기엔 좀 그래서. 도연의 제안에 지은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하기엔 그의 눈빛이 너무 진솔해 보였다. 좋아요. 둘은 가게 안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도연은 지은이 추천한 치킨 아보카도 샌드위치를 주문했고 첫 입을 베어 물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정말 맛있네요.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행이에요. 어떤 일 하세요? 사회복지사예요. 오늘부터 이 근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일하게 됐어요. 지은은 도연의 직업을 듣고 놀랐다. 요즘 같은 세상에 사회복지사라니. 월급도 많지 않을 텐데. 힘든 일 아니에요? 힘들죠.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은은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지은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광고회사에서 카피라이터 일을 해요. 별로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딨어요. 사람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이잖아요. 도연은 지은의 일에도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다. 평소 자신의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지은에게는 새로운 시각이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로 흘러갔다.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지은이 물었다. 도연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저는 고아원 출신이에요. 아, 어렸을 때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가족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인지 가족의 소중함을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도연의 담담한 고백에 지은은 마음이 아팠다. 자신은 아버지라도 있는데 이 사람은 정말 혼자 살아온 것이다.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고아원 선생님들, 후원자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도연은 쓸쓸하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아픔과 감사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지은 씨는요? 가족은? 아버지랑 단둘이 살아요.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셨구나. 죄송해요. 괜찮아요. 저도 기억이 별로 없어서 아버지가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아픔을 가지고 있었지만 묘하게 통하는 부분이 있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 외로움,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강함. 다음 날 지은은 점심시간이 되자 어제 그 샌드위치 가게를 생각했다. 혹시 도연이 또 올까?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낯설었다. 결국 그녀는 같은 시간에 같은 가게에 갔다. 그리고 정말로 도연이 거기 있었다. 지은 씨. 도연도 반가워하며 손을 흔들었다. 어제 샌드위치가 맛있어서 또 왔어요. 지은이 말하자 도연이 웃었다. 저도 그래요. 그리고 혹시 지은 씨 만날 수 있을까 해서도요. 도연의 솔직한 말에 지은의 심장이 빨라졌다. 언제부터인가 자신도 그를 다시 보고 싶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날부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점심을 함께 하게 되었다. 매일은 아니었지만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만났다. 대화를 나누면서 지은은 도연이 얼마나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 깊어지는 마음. 한 달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발전했다. 점심 만남이 저녁 식사로 이어지기도 했고,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지은 씨는 정말 신기해요. 어느 날 도연이 말했다. 왜요? 처음 만난 순간부터 뭔가 편했어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지은도 같은 느낌이었다. 도연과 있으면 자연스러웠다. 평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느끼던 어색함이나 경계심이 없었다. 저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운명인가 봐요. 도연의 말에 지은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운명. 그런 말을 믿는 편은 아니었는데 도연과 있으면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았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저녁 두 사람은 한강공원을 걸었다.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강물은 저녁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지은아. 도연이 갑자기 멈춰섰다. 응? 나 너를 좋아해.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다. 지은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이런 떨림을 느껴본 것이 언제였던가. 나도 도연이를 좋아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섰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첫 키스를 나누었다. 그 순간 지은은 알았다. 자신이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사랑이 무엇인지를. 도연의 품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진정한 안전함을 느꼈다. 서로의 상처, 관계가 깊어지면서 두 사람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사실 저는 가족에 대한 기억이 조금 있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말요? 아주 어렸을 때인데. 따뜻한 손, 웃음소리 같은 것들이 가끔 생각나요. 꿈인지 기억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도연의 눈에는 그리움이 서려 있었다. 혹시 가족을 찾아보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있죠. 하지만
만약 찾는다고 해도 저를 버린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지은은 도연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아픔이 전해져 왔다. 지은이는 어머니에 대해 기억나는 게 있어요? 별로 없어요. 아버지가 사진도 잘 안 보여주시고 이상해요. 보통은 돌아가신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아버지만의 방식이 있을 거예요. 너무 아픈 기억이라서 그러실 수도 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위로해 주었다. 그들에게는 서로가 유일한 가족이었다. 사랑의 확신. 석 달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사랑은 확고해졌다. 지은은 도연과 함께 있을 때 처음으로 완전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도연 역시 지은 덕분에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지은아, 우리 결혼해요. 어느 날 도연이 진지하게 말했다. 정말? 네. 나는 당신과 가족이 되고 싶어요. 진짜 가족.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 역시 같은 마음이었다. 하지만 아버지께 소개를 먼저 드려야죠. 당연하죠. 제대로 된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도연의 말에 지은은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가 도연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분명 좋아하실 것이다. 도연처럼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을. 그날 밤 지은은 아버지에게 연인이 있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강석진은 딸의 말을 듣고 조금 놀라는 듯 했다. 그래, 어떤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에요. 사회복지사고 정말 착하고 따뜻해요. 그래, 그럼 한번 만나보자. 언제 데려올래? 이번 주말은 어때요? 석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것은 오랜만이었다. 지은은 가슴이 뛰었다. 드디어 도연을 아버지께 소개할 수 있다니.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지는 순간이 곧 올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만남이 얼마나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낼 것인지를. 토요일 아침 강지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오늘 도연을 아버지에게 소개하는 날이었다. 거울 앞에서 옷을 여러 번 갈아입으며 고민했다. 너무 격식을 차린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캐주얼한 것 같기도 하고. 지은아, 뭘 그렇게 고민해? 강석진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물었다. 딸이 이렇게 신경 쓰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아니에요, 아빠. 그냥. 지은은 볼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 부엌으로 나왔다. 석진은 딸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27년을 키워온 딸이 이렇게 설레하는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다. 이제 정말 딸도 자신을 떠날 때가 온 것이다. 아빠, 정말 괜찮으시죠? 갑자기 사람 데려온다고 해서. 괜찮다고 했잖아. 내가 좋다는 사람이면 아빠도 좋아할 거야. 석진의 말에 지은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사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아버지의 반응이었다. 평생 자신만 바라보고 살아온 아버지가 자신의 연인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런데 몇 시에 온다고 했지? 6시요. 저녁같이 드시라고 했어요. 알겠다. 아빠가 오늘 좋은 음식 해놓을게. 석진은 딸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위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과의 첫 만남,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다. 같은 시간, 도연은 꽃집에서 꽃다발을 고르고 있었다. 처음 만나는 예비 장인어른께 드릴 선물이었다. 어떤 꽃이 좋을까요? 도연이 꽃집 사장에게 물었다. 연인의 아버님께 드리는 거라면 품격 있는 백합이나 장미가 어떨까요? 백합으로 주세요. 하얀 백합 꽃다발을 받아든 도연은 긴장되는 마음을 달래려 했다. 지은이 말하는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 자신을 받아들여 주실까? 고아원에서 자란 탓에
아버지라는 존재가 낯설었다. 그저 따뜻하게 맞아주시기만 해도 감사할 것 같았다. 오후 내내 도연은 만날 말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자기소개, 지은이와의 만남, 미래 계획. 하지만 정작 그 순간이 오면 준비한 말들이 다 날아가 버릴 것 같았다. 오후 6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다. 왔나 보다. 지은이 현관으로 뛰어나갔다. 문을 열자 도연이 서 있었다. 깔끔한 셔츠에 정장 바지, 손에는 하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평소보다 한층 더 단정해 보였다. 안녕, 도연아. 들어와. 안녕하세요. 이거 아버님께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도연이 꽃다발을 내밀며 말했다. 지은은 그의 배려에 마음이 뭉클했다. 고마워. 아빠가 정말 좋아하실 거야. 거실로 들어가자 석진이 소파에서 일어났다. 그는 딸의 연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정갈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아빠 소개할게요. 김도연이에요. 지은의 소개에 도연이 깊숙이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반갑다. 광석진이야. 석진이 손을 내밀며 인사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췄다. 석진의 눈이 도연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이런 감정을 느낀 것은 언제였던가? 32년 전 아들을 잃었던 그날 이후로 처음이었다. 도연의 눈. 웃을 때 반달 모양으로 구부러지는 그 눈. 코의 모양. 입술의 곡선. 모든 것이 기억 속에 그 아이와 닮아 있었다. 설마. 석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도연이 내민 손을 잡은 채로 그는 더 자세히 그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지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석진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아, 아니다. 괜찮아. 석진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도연의 손을 놓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도연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이 꽃 정말 예쁘네요. 고마워요. 석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연은 그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지만 긴장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천만에요. 지은이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 앉아서 이야기하자. 석진은 온 정신을 집중해서 도연을 관찰했다. 말하는 투, 웃는 방식, 손을 움직이는 습관까지. 모든 것이 32년 전 기억과 겹쳐졌다. 도연 씨는 어떤 일을 한다고 했지? 사회복지사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동보호? 석진의 목소리가 잠겼다. 실종 아동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설마 그 실종 아동 본인일 리는 없겠지만 너무나도 아이러니했다. 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돕는 일이에요. 힘들겠다.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제는 제가 도와주고 싶어요. 도연의 말에 석진은 더욱 주의 깊게 들었다. 어릴 때 도움을 받았다고? 네,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그 순간 석진의 숟가락이 떨어졌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식탁에 울려 퍼졌다. 아빠. 지은이 놀라며 아버지를 봤다. 석진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다. 죄송합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 도연이 당황하며 말했다. 아니야. 아빠가 좀 피곤해서 그래. 괜찮아. 지은이 재빨리 상황을 수습했다. 하지만 석진의 상태는 심상치 않아 보였다. 결정적 순간.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다. 석진은 계속해서 도연을 주시했다.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도연 씨, 혹시 고아원에 언제부터 있었어요? 기억으로는
5살 때부터인 것 같아요. 5살? 석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우가 사라진 나이가 바로 5살이었다. 네, 그 전 기억은 별로 없어요. 가끔 꿈에서 따뜻한 손길이나 목소리가 나오긴 하는데, 도연의 말에 석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혹시 왼쪽 팔에 점이 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도연과 지은 모두 놀랐다. 네, 어떻게 아세요? 도연이 놀라며 소매를 걷었다. 왼쪽 팔꿈치 부근에 작은 점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 순간 석진의 세상이 무너졌다. 안 돼. 안 된다고. 석진이 중얼거리며 머리를 감싸쥐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지은이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도연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일어났다. 아버님, 병원에 가시는 게, 너는 누구냐? 석진이 도연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는 김도연입니다. 본명이 뭐냐? 진짜 이름이. 석진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에 도연은 당황했다. 저는 고아원에서 지어준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32년 전, 32년 전에 동대문 시장에서 석진이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아빠, 도대체 무슨 이야기예요? 지은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혼란스러워했다. 석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32년 전 민우의 사진이었다. 그는 그 사진을 도연에게 보여주었다. 이게 너냐? 도연이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사진 속 아이는 분명 어린 시절의 자신이었다. 희미한 기억 속 모습과 일치했다. 이게 저예요? 하지만 어떻게? 민우야. 내 아들 민우야. 석진이 도연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쏟아냈다. 민우? 아들. 지은은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에게 오빠가 있었다는 것도 그 오빠가 도연이라는 것도 32년 전에 아빠가 너를 잃어버렸다. 동대문 시장에서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석진의 고백에 도연은 주저앉았다.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그럼 도연이가 제 오빠라는 거예요?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지은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사랑하는 사람이 오빠라니. 이런 잔혹한 운명이 있을 수 있나? 무너지는 세계. 지은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한테 오빠가 있다는 걸 말하지 않았구나. 석진의 고백에 지은은 더욱 충격받았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너까지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너무 아팠어. 너의 엄마도 민우를 찾지 못해서 병으로 돌아가셨거든. 엄마가 오빠 때문에 지은의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졌다. 어머니의 죽음도 아버지의 슬픔도 모두 사라진 오빠 때문이었다는 것. 도연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럴 수는 없어요. 이럴 수는. 민우야, 정말 너구나. 아빠가 너를 찾았다. 석진이 도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도연은 뒤로 물러섰다. 안 돼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민우야. 저는 민우가 아니에요. 김도연이에요. 도연의 절규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지은아. 도연이 연인의 이름을 불렀지만 지은은 그를 바라볼 수 없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오빠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오빠, 당신이 제 오빠라니. 지은아, 우리는 몰랐어.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지만 이제 알았잖아요. 우리는. 지은이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석진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크기를 깨달았다.
32년 만에 찾은 아들 가지만 그 아들은 딸의 연인이었다. 이보다 더 잔혹한 운명이 있을까? 아빠, 아빠 때문에. 모든 게 아빠 때문이에요. 지은이 아버지에게 소리쳤다. 지은아, 아빠도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32년 동안 숨기고 있으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체념이 섞여 있었다. 저는 가봐야겠어요. 민우야, 가지 마라. 아빠가, 저는 민우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은이 오빠도 될 수 없어요. 도연이 현관으로 향했다. 지은은 그를 붙잡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도연아, 도연아, 미안해요, 지은아. 정말, 정말 미안해요. 도연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석진이 마지막으로 외쳤다. 민우야, 아빠는 32년 동안 너를 찾아왔다. 하지만 도연은 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지은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고 석진은 창가에 서서 멀어져 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32년 만에 되찾은 기적이 다시 한번 잔혹한 운명으로 변해버린 밤이었다. 도연이 떠난 후 강가의 집은 죽음 같은 정적에 쌓였다. 지은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고 석진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32년 만에 되찾은 아들이 다시 멀어져 가는 것을 지켜보는 심정은 차라리 죽음보다 고통스러웠다. 아빠,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혼란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오빠가 있다는 걸, 엄마가 왜 돌아가셨는지. 석진은 딸을 바라볼 용기가 없었다. 32년간 숨겨온 진실이 이렇게 잔혹한 방식으로 드러날 줄은 몰랐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일이에요? 전 제가 사랑한 사람이 오빠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요? 지은의 절규에 석진은 무너져 내렸다.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다. 아빠도 몰랐어.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같은 시간 도연은 한강변을 걸었다. 차가운 강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나는 누구인가? 김도연인가? 강민우인가? 27년간 살아온 자신의 정체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사랑하는 여자의 오빠라니. 이런 끔찍한 운명이 있을 수 있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지은의 번호를 눌렀다가 지웠다. 다시 눌렀다가 지웠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떤 말로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까? 결국 그는 휴대폰을 꺼버렸다. 지은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도연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순간 오빠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다. 사랑하는 사람이 오빠라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침 식탁에는 아버지와 딸이 마주 앉았지만 둘 다 입을 열지 못했다. 32년간 쌓인 침묵의 벽이 하루아침에 허물어질 리 없었다. 지은아. 석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말씀하지 마세요.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지은은 커피 잔을 들고 일어났다. 회사 가봐야 해요. 지은아, 오늘은 쉬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은이 집을 나서자 석진은 홀로 남겨졌다. 그는 서랍에서 민우의 사진을 다시 꺼내 보았다. 어린 아들의 천진난만한 미소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우야, 아빠가 어떻게 해야 할까? 석진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도연이 정말 민우인지 확실히 해야 했다. 그는 도연이 말한 고아원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새싹고아원이라는 간판이 걸린 낡은 건물 앞에 섰을 때 그의 가슴은 뛰고 있었다. 32년 전 그곳에 맡겨졌을 아들의 흔적을 찾으러 온 것이다. 안녕하세요. 혹시 원장 선생님 계신가요? 네, 잠시만요. 나이 든 여성이 나타났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친근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제가 32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그때 이곳에 맡겨진 아이가 있을까 해서요. 원장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32년 전이면 1992년이군요. 그때 일은 제가 기억할 수 있어요. 어떤 아이를 찾고 계신가요? 5살 남자아이였습니다. 왼쪽 팔에 점이 있고, 원장이 눈을 크게 떴다. 혹시 민우라는 이름이 석진의 심장이 멈출 뻔했다. 기억하세요? 네, 기억해요. 1992년 4월에 경찰에서 데려온 아이였어요. 실종 신고가 들어온 아이라고 했는데, 그래요. 그 아이가 제 아들입니다. 석진은 흥분해서 말했다. 정말이세요? 그럼 당신이 민우 아버지세요? 원장은 놀라며 석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네, 저는 강석진입니다. 32년 전 동대문 시장에서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아이고, 이런 일이. 원장은 석진을 사무실로 안내했다. 벽에는 수많은 아이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민우는 지금은 도연이라고 부르는데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처음 왔을 때는 자꾸 아빠 엄마를 찾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기억을 잃어가더라고요. 기억을. 5살이면 기억이 희미해질 나이죠. 그리고 아이들은 상처를 잊으려고 스스로 기억을 차단하기도 해요. 원장은 오래된 파일을 꺼내왔다. 여기 당시 기록이 있어요. 1992년 4월 15일 동대문 경찰서에서 보호 의뢰. 실종아동 강민우. 석진은 파일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32년간 찾던 증거가 여기 있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연락을 안 해주셨어요? 그때 경찰에서 가족 찾기를 시도했지만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이를 찾아오지 않는 가족들이 많았거든요. 원장의 말에 석진은 가슴이 아팠다. 저희는 정말 미친 듯이 찾았어요. 32년 동안. 알아요. 도연이도 가끔 가족을 그리워했어요. 특히 어릴 때는 자주 울면서 집에 가고 싶다고 했죠. 도연이는 어떻게 자랐나요? 석진의 간절한 질문에 원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정말 좋은 아이로 자랐어요. 다른 아이들을 잘 돌봐주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고등학교 때는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까지 갔어요. 그래요? 네,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어요. 자신과 같은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고아원에 와서 아이들을 돌봐줘요. 석진은 자랑스러우면서도 미안했다.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 혹시 입양 이야기는 없었나요? 몇 번 있었어요. 하지만 도연이가 거부했어요. 가족이 자신을 찾으러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원장의 말에 석진은 더욱 눈물이 났다. 아이고, 우리 민우가 도연이한테 무슨 일 있었나요? 왜 갑자기 가족을 찾으시는 거예요? 석진은 복잡한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다. 딸의 연인이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는군요. 확실한 증거. 혹시 더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요? 있어요. 당시 경찰에서 가져온 아이 옷가지와 소지품들이 있어요. 원장은 창고에서 낡은 상자를 꺼내왔다. 상자 안에는 32년 전 민우가 입고 있던 옷과 신발, 그리고 작은 장난감이 들어 있었다. 이게
이게 민우 것이에요. 석진은 작은 자동차 장난감을 집어들었다. 민우가 가장 좋아하던 빨간 자동차였다. 그날 시장에 갈 때도 이걸 가지고 가겠다고 했는데 아이가 그걸 꽉 쥐고 있었대요. 놓으려고 하지 않아서 함께 보관했어요. 석진은 장난감을 가슴에 안고 울었다. 32년간 잃어버렸던 아들의 흔적이었다. 혹시 DNA 검사도 가능할까요? 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야겠어요. 확실히 해야죠. 도연이는 알고 있나요? 어제 알게 됐어요. 하지만 상황이 복잡해서 지금은 만나기 어려운 상태예요. 석진은 현재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했다. 아이고, 정말 안 됐네요. 그렇게 찾던 아들인데 제가 32년 전에 잘못한 일의 대가인 것 같아요. 그런 말씀 마세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원장은 석진을 위로했다. 도연이는 좋은 아이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지은은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동료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대답할 수 없었다. 누가 믿겠는가 자신의 연인이 32년 전 사라진 오빠라는 이야기를. 지은아, 괜찮아?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도연을 사랑하는 마음과 오빠라는 현실 사이에서 그녀는 찢어질 것 같았다. 퇴근 후 지은은 도연의 직장 근처로 갔다. 그를 보고 싶었다. 하지만 막상 가서는 나타나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멀리서 도연이 나오는 것을 봤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해 보였다. 지은은 그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도연의 결심. 도연은 하루 종일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동료들이 상태를 묻기도 했지만 설명할 수 없었다. 퇴근 후 그는 새싹고아원을 찾았다. 자신의 과거를 정확히 알고 싶었다. 도연아, 웬일이야? 원장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원장님, 제 과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어요. 무슨 말이니? 제가 정말 실종아동이었나요? 원장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누구한테 들었니? 아버지를, 가족을 만났어요. 정말? 어떻게? 도연은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원장은 놀라면서도 안타까워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원장님, 정말 제가 그 강민우가 맞나요? 그래, 맞아. 너는 32년 전 동대문 시장에서 실종된 강민우야. 확실한 대답을 들은 도연은 무릎이 꺾였다. 그럼 정말 지은이가 제 여동생이군요. 그렇지. 정말 기구한 운명이구나. 원장은 도연을 안쓰럽게 바라봤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장님? 저는 지은이를 사랑해요. 하지만 이제 그럴 수 없잖아요. 도연아, 32년 동안 가족을 그리워했는데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너도 가족들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요?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건 너희는 가족이라는 거야. 그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아. 석진은 고아원에서 나온 후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손에는 민우의 옷가지와 장난감이 들어있는 상자를 들고 있었다. 집에 들어서자 지은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아빠, 지은아, 아빠가 고아원에 다녀왔다. 석진은 상자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고아원요? 도연이가, 민우가 자란 곳 말이야. 지은은 상자 안의 물건들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32년 전 오빠의 흔적들이었다. 정말 도연이가 오빠가 맞나요? 그래, 확실해.
DNA 검사도 할 예정이지만 틀림없어. 지은은 작은 자동차 장난감을 집어들었다. 이상하게도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모르겠다. 아빠도 처음 겪는 일이야. 부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32년 만에 되찾은 가족하지만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없는 잔혹한 현실 앞에서 그들은 무력할 뿐이었다.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99.99% 일치. 김도연은 분명히 강민우였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 앞에서도 세 사람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깊어졌다. 강석진은 결과지를 들고 있는 손이 떨렸다. 32년간 찾던 아들을 되찾았다는 기쁨과 동시에 그 아들이 딸의 연인이라는 현실이 그를 짓눌렀다. 이제 정말 확실해졌구나. 지은은 결과지를 보며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는 미미한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다. 아빠, 이제 어떻게 해요?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어. 석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곧 비가 올 것 같았다. 같은 시간 도연은 자신의 원룸에서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DNA 검사를 받은 지 일주일 그 결과를 확인할 용기조차 없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강민우라는 것을. 휴대폰에는 지은의 부재중 전화가 수십 개 쌓여 있었다. 문자 메시지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다. 민우야, 연락 좀 해줘. 우리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제발 답장만이라도 해줘. 지은의 간절한 메시지들이 도연의 가슴을 찢었다.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간절해졌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괴로웠다. 이럴 수는 없어. 절대 이럴 수는 없어. 도연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자신이 32년간 그리워했던 가족하지만 그 가족과의 만남이 이토록 잔혹할 줄은 몰랐다. 도연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요? 동료 사회복지사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도연은 일주일째 제대로 식사도 하지 않고 일에만 매달려 있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요. 혹시 개인적인 일이 있으시면 정말 괜찮다고 했잖아요. 도연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평소 온화하던 그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미영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도연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동료에게 자신의 연인이 실제로는 여동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날 오후 도연은 상담 중인 아이에게 집중하지 못했다. 선생님, 제 말 듣고 계세요? 12살 소년이 의외의 말을 했다. 아, 미안. 계속해. 선생님도 뭔가 힘든 일이 있으시죠? 아이의 순수한 눈빛이 도연을 찔렀다. 상처받은 아이들을 돕는 것이 자신의 일인데 정작 자신이 제일 큰 상처를 받고 있었다. 선생님, 힘들 때는 혼자 견디지 마세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이의 말에 도연은 눈물이 날 뻔했다. 지은은 일주일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도연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와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이 지나갔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금기가 되어버렸다. 지은아, 밥이라도 먹어. 석진이 딸에게 죽을 가져다 주었다. 지은은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았다. 입맛이 없어요. 이러면 안 돼. 몸부터 챙겨야지. 아빠는 어떻게 이렇게 담담하세요? 32년 만에 오빠를 찾았는데.
석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담담하지 않아. 아빠도 미치겠어. 그럼 왜 오빠에게 연락하지 않으세요? 그럴 수 없어. 민우도, 도연도 지금 힘들 거야. 석진은 아들에게 연락하고 싶었다. 32년간 그리워했던 아들과 대화하고 싶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했다. 아빠,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지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모르겠다. 아빠도 처음 겪는 일이야. 목요일 점심시간, 지은은 도연이 자주 가던 샌드위치 가게를 찾았다. 혹시라도 그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다. 그리고 정말로 도연이 거기 있었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지만 한 입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다. 일주일 사이에 많이 야윈 것 같았다. 도연아? 지은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도연은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두 사람 모두 얼어붙었다. 지은아, 앉아도 될까?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지은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너무 야윈 것 같아. 밥 제대로 먹고 있어? 나도 제대로 못 먹고 있어. 입맛이 없어서.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예전 같았으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을 텐데 이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지은아, 우리 말하지 마. 알고 있어. 지은이 도연의 말을 막았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었다.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 왜 없어?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때는 괜찮았잖아. 그건 모르고 있었을 때 이야기야.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럼 이제 모른 척하면 안 돼? 지은아, 제발 그냥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을까?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도연도 울고 싶었지만 참았다. 안 돼. 우리는 남매야. 싫어. 그런 말 하지 마. 지은이 소리를 질렀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지은아, 진정해. 진정하라고? 어떻게 진정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오빠라는데. 도연은 지은의 절규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자신도 같은 마음이었다. 지은을 포기할 수 없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지은아, 나도 너를 사랑해. 지금도. 그럼. 하지만 우리는 이제 남매야. 핏줄로 이어진. 그게 뭐 어때서? 사랑에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어. 큰 상관이 있다고.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아무리 사랑해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었다. 나는 32년 동안 가족을 그리워했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 그럼 가족보다 내가 더 소중하지 않아? 지은의 질문에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정말로 그랬기 때문이다. 가족보다 지은이 더 소중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놓아줘야 했다. 그때 석진이 카페에 들어왔다. 딸을 찾아 헤매다가 여기까지 온 것이었다. 지은아. 지은과 도연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석진의 모습을 본 순간 세 사람 모두 얼어붙었다. 아빠, 민우야. 석진이 도연을 부르자 도연의 몸이 경직됐다. 저는 민우가 아니에요. 민우야, 아빠다. 내 아빠야. 석진이 한 걸음 다가서자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민우야. 제발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세요. 도연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결국 세 사람은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가족이지만 가족이 될 수 없는, 사랑하지만 사랑할 수 없는 복잡한 관계였다. 민우야, 아빠는
아버지, 도연이 석진을 끊었다. 죄송하지만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말아주세요. 저는 27년간 김도연으로 살아왔어요. 알겠다. 도연아. 석진은 아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도연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요? 가족 이야기. 가족이요? 도연이 씁쓸하게 웃었다. 무슨 가족이요? 전 27년간 혼자 살아왔는데. 그건 아빠가 잘못했어.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해서 32년이 돌아오나요? 도연의 차가운 말에 석진은 할 말을 잃었다. 그만해. 지은이 갑자기 소리쳤다. 다 그만해. 가족이 뭐가 중요해? 32년이 뭐가 중요해? 지은아, 난 도연이를 사랑해. 오빠든 아니든 상관없어. 지은의 고백에 주변 테이블의 시선이 집중됐다. 지은아, 조용히 해. 석진이 딸을 말렸다. 조용히 하라고요? 왜요? 사랑하는 게 죄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오빠라서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연의 결심. 도연은 지은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이 상황을 끝내야 했다. 지은아, 그만해. 도연아, 너도. 우리는 이제 끝이야. 도연의 단호한 말에 지은은 충격을 받았다. 무슨 소리야? 우리 사이는 여기까지야. 더 이상 만나지 말자. 싫어. 절대 싫어. 지은아, 이게 맞아. 우리는 남매야. 남매면 어때? 사랑하는데. 지은이 울면서 도연의 손을 잡았다. 지은아, 놓아. 싫어.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마지막 선택. 도연은 지은의 손을 뿌리쳤다. 지은아, 정신 차려. 우리는 남매라고. 도연아, 나는 32년 만에 가족을 찾았어. 그 가족을 다시 잃고 싶지 않아. 도연의 말에 석진은 놀랐다. 민우야. 도연아.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해. 너와 나 사이의 사랑 때문에. 도연은 지은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우리는 이별해야 해. 안 돼. 절대 안 돼. 지은아,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거야. 아버지의 눈물. 석진은 두 아이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32년 전 자신의 실수가 이런 비극을 만들어낸 것이다. 다 아빠 때문이야. 아빠가 잘못했어. 아버지, 아빠가 32년 전에 민우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석진의 자책에 도연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분노와 동정이 동시에 일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도연의 위로에 석진은 더욱 울었다. 고마워. 고맙다, 민우야. 결국 세 사람은 아무런 해결책도 찾지 못한 채 카페를 나왔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도연아. 지은이 마지막으로 도연을 불렀다. 정말 끝인 거야? 도연은 대답하지 않고 등을 돌렸다.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다가 뒤돌아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참았다. 지은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울었다. 석진은 두 아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비가 점점 더 거세게 내렸다. 세 사람의 관계도 그 비처럼 더욱 복잡해져만 갔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같은 하늘의 비를 맞으며 잠들지 못했다.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그들은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카페에서 헤어진 후 세 사람은 각각 다른 밤을 보냈다. 하지만 모두 같은 고통을 안고 있었다. 도연은 원룸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형광등의 희미한 불빛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다. 지은의 마지막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빗속에서 울고 있던 그녀의 모습,
자신을 붙잡으려던 그 간절한 손길. 이게 맞아. 이게 맞다고. 도연은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정말 맞는 걸까? 사랑이 잘못된 건가? 그는 베개를 얼굴에 덮고 신음했다. 32년간 가족을 그리워했지만 정작 가족을 만난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지은은 아버지 집 자신의 방에서 울고 있었다. 눈물이 마를 틈이 없었다. 도연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우리는 이제 끝이야. 끝이라니. 어떻게 끝일 수 있어? 그녀는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했다. 도연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그가 받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침대 머리맡에는 도연과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한강공원에서 찍은 사진, 첫 키스를 나눈 그날의 기념품이었다. 지은은 그 사진을 가슴에 안고 흐느꼈다. 도연아, 왜 이렇게 됐을까? 석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32년간 금주했던 그가 다시 술을 찾았다. 민우를 잃었던 그날 이후로 처음이었다. 다 내 잘못이야. 술에 취한 석진은 중얼거렸다. 내가 민우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그는 민우의 어린 시절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5살 아들의 모습. 그 아이가 이제 27세 청년이 되어 딸의 연인으로 나타났다. 수연아, 미안하다. 당신한테도 아이들한테도. 석진은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사과했다. 수연이 살아있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아마 자신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지은은 부어오른 눈으로 아침 식탁에 앉았다. 석진 역시 숙취로 인해 얼굴이 창백했다. 지은아, 아빠가 어제 술을 마셨다. 알고 있어요. 냄새나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나요? 지은의 차가운 말에 석진은 할 말을 잃었다. 지은아,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말해요? 32년 동안 오빠가 있다는 것도 숨기고, 엄마가 왜 돌아가셨는지도 숨기고, 그건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은의 원망에 석진은 고개를 숙였다. 딸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아빠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저도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집에 있으면 계속 지은 생각만 났기 때문이다. 사무실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업무 파일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고 머릿속에는 온통 지은의 모습뿐이었다. 도연 씨, 일찍 오셨네요. 동료 미영이 들어오며 인사했다. 네, 할 일이 많아서요. 어제보다 안색이 더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도연은 대화를 피하려 했다. 하지만 미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도연 씨, 무슨 일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혼자 끙끙 앓는 거 좋지 않아요. 정말 괜찮다고 했잖아요. 도연의 날선 대답에 미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점심시간 지은은 도연의 직장을 찾아갔다. 어제 이별을 선언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안녕하세요. 김도연 씨 계신가요? 누구세요? 지인인데요. 잠깐 뵙고 싶어서요. 접수 직원은 내선 전화를 걸었다. 도연 씨, 지인분이 오셨는데요. 네, 안 계시다고 하라고요? 지은은 그 대화를 듣고 가슴이 아팠다. 도연이 자신을 피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만 전해주세요. 지은은 편지 봉투를 건네주었다. 어젯밤 내내 써온 편지였다. 도연은 편지를 받고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지은의 친숙한 글씨체가 그를 괴롭혔다.
도연아, 어제 너의 말을 듣고 밤새 생각했어. 정말 우리가 끝이어야 하는 걸까? 나는 너를 사랑해. 오빠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거야. 32년 전의 일이 우리 잘못이야? 우리가 선택한 일이야? 운명이 우리를 이렇게 만났는데 그 운명을 거역해야 하는 걸까? 제발,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줘.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사랑해, 도연아. 지은. 편지를 읽은 도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지은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도 같은 마음이었다. 하지만 그는 편지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다. 그날 오후 석진이 도연의 직장을 찾았다. 접수 직원의 안내로 상담실에서 도연과 마주 앉았다. 아버지, 왜 여기까지? 도연아, 아빠와 이야기 좀 하자. 할 이야기 없어요. 있어. 많이 있다. 석진의 진지한 표정에 도연은 할 수 없이 자리에 앉았다. 32년 전 일부터 이야기하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 너한테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야. 석진은 32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다. 민우를 잃었던 순간, 수연의 죽음, 그리고 32년간의 죄책감까지. 아빠는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달라져. 많이 달라진다. 석진은 도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도연은 손을 뺐다. 도연아, 아빠의 아들로 돌아와줘. 저는 김도연이에요. 강민우가 아니라. 도연아, 가족이 뭔지 아니? 모르겠어요. 27년간 가족 없이 살았는데,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거야. 서로를 사랑하는 거고. 사랑이요? 도연이 쓴웃음을 지었다. 전지은이를 사랑해요. 그게 잘못된 거라면 가족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석진은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도연아,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제가 32년 만에 나타나서 기쁘세요? 아니면 지은이와 헤어져서 기쁘세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거 맞잖아요. 아버지도 복잡하시잖아요. 도연의 날카로운 지적에 석진은 할 말을 잃었다. 마지막 만남. 저녁 무렵 도연은 지은에게 문자를 보냈다. 한강공원에서 만나자. 마지막으로. 지은은 그 문자를 보고 뛰쳐나갔다.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불길했지만 그를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한강공원에는 가을 바람이 불고 있었다. 벤치에 앉은 도연의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 도연아. 지은이 달려와 그의 옆에 앉았다. 왔구나. 마지막이라니. 무슨 소리야? 도연은 지은을 바라보지 않고 강물을 내려다봤다. 지은아,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 왜 여기까지야? 우리는 남매야, 지은아. 그게 뭐 어때서? 어떻다고? 세상이 우리를 용납하지 않아.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세상이 뭐가 중요해? 우리가 행복하면 되잖아. 행복할 수 있을까? 정말? 도연이 처음으로 지은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다. 나는 32년간 가족을 그리워했어.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리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형제자매도. 그러니까 이제 가족을 찾았잖아. 맞아. 찾았어. 하지만 그 가족 중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 도연의 고백에 지은은 가슴이 뛰었다. 그럼 사랑하면 되잖아. 안 돼. 이 사랑은 저주야. 저주라니. 무슨 소리야. 우리의 만남 자체가 저주야. 32년 전 아버지가 나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남매로 자랐을 거야. 그럼 서로 사랑에 빠지지도 않았을 테고. 도연의 말에 지은은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운명은 우리를 연인으로 만났게 했어.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남매라는 걸 알려줬지. 그럼, 그럼 운명을 거역하면 안 돼? 거역해야 해. 우리 모두를 위해서. 도연은 일어났다.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아, 가지 마. 지은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제발, 제발 가지 마. 마지막 고백. 도연은 지은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다. 지은아, 나는 너를 사랑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럼 왜?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주는 거야.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너는, 너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행복해야 해. 싫어. 너 아니면 싫어. 지은아, 도연아, 우리 도망가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지은의 절망적인 제안에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 없어. 우리는 계속 죄책감에 시달릴 거야. 상관없어. 그래도 함께 있으면 돼. 지은아, 정신 차려. 우리는 정신 차리라고? 어떻게 정신을 차려?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라는데. 도연은 지은에게서 한 걸음 물러섰다. 지은아,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거야. 거짓말이야. 아무도 위한 게 아니야. 3개월이었어. 우리가 사랑했던 시간은 3개월이었어. 하지만 우리는 27년간 남매였어. 도연의 차가운 계산에 지은은 충격을 받았다. 시간이 문제야? 시간이? 그래. 시간이 문제야. 그리고 혈연이 문제고 도덕이 문제야. 도연아, 지은아, 나는 김도연으로 살아갈 거야. 강민우로는 돌아가지 않을 거고. 그럼 너는 강지은으로 살아가. 아버지의 딸로. 도연이 등을 돌렸다. 도연아, 강민우. 지은이 두 이름을 모두 불렀지만 도연은 돌아보지 않았다. 한강공원의 가로등 불빛 사이로 도연의 뒷모습이 사라져갔다. 지은은 벤치에 주저앉아 울었다. 도연아, 도연아. 그녀의 목소리는 가을 바람에 흩어져 버렸다. 멀어져가는 도연도 울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다시 지은에게 달려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게 맞아.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거야. 도연은 자신에게 계속 말했다. 하지만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지은은 밤늦게 집에 돌아왔다. 석진은 거실에서 딸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아, 어디 갔었니? 도연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끝났어요. 정말 끝났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지은아, 아빠, 전 어떻게 살아야 해요? 어떻게 이 마음을 잊어야 해요? 석진은 딸을 안고 함께 울었다. 32년 만에 찾은 아들 가지만 그 기쁨은 딸의 상처가 되어버렸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제 정말 끝인가요? 모르겠다. 아빠도 모르겠어. 부녀는 서로를 안고 울었다. 밖에서는 찬바람이 불어왔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세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사랑을 포기하고 가족을 찾았지만 온전하지 못한 새로운 삶이. 첫눈이 내리던 날 강석진은 창가에서 하얀 눈송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3번째 겨울이었다. 민우를 잃은 지 32년, 다시 찾은 지 6개월, 그리고 다시 보낸 지 3개월. 아빠, 아직도 거기 서 계세요? 지은이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활기가 없었다. 3개월 전 그날 이후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눈이 오네. 네, 올 겨울 첫눈이에요. 민우가, 도연이가 눈을 좋아했는데. 석진의 말에 지은은 잠시 멈췄다. 아직도 도연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팠다.
아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미안하다. 부녀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예전 같았으면 서로 의지하며 지냈을 텐데, 이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같은 시간, 도연은 새로운 직장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다. 한 달 전, 그는 부산으로 이직했다. 서울에 있으면 자꾸 지은 생각이 났기 때문이었다. 도연 씨, 이제 그만 가세요. 너무 늦었어요. 동료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조금만 더 하고 갈게요. 매일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시면 몸이 버티지 못해요. 도연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일에 몰두하는 것만이 지은을 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부산의 한 아동보호센터에서 일하는 도연은 여전히 김도연이었다. 강민우라는 이름은 완전히 봉인해버렸다. 새로운 동료들은 그의 과거를 모르고 그도 굳이 말하지 않았다. 퇴근 후 원룸에 돌아온 도연은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냈다. 예전에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는데 요즘은 자주 마셨다. 잠들기 위해서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까맣게 보였다. 서울의 한강과는 다른 바다였지만 여전히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지은은 회사에서 예전처럼 일했지만 동료들은 그녀가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전의 밝고 적극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조용하고 침울한 모습이 되었다. 지은아, 요즘 데이트 안 해? 소개팅이라도 해볼까? 동료 수진이 제안했다. 괜찮아요. 너 진짜 이상해. 예전에는 연애 얘기만 나와도 관심 있어 했는데.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도연 이후로 다른 남자는 생각할 수 없었다. 점심시간, 지은은 혼자 회사 옥상에 올라갔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다. 저 멀리 어딘가에 도연이 있을 텐데 그는 잘 지내고 있을까? 휴대폰을 꺼내 도연의 번호를 눌렀다가 지웠다. 이미 수십 번 반복한 행동이었다. 석진은 매주 토요일마다 새싹고아원을 찾았다. 민우가 자란 곳을 보면서 지난 32년을 되돌아보곤 했다. 또 오셨네요. 원장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도연이, 민우 소식 들으셨어요? 부산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부산이요? 석진은 처음 듣는 소식에 놀랐다. 한 달 전쯤에 연락이 왔어요.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고. 왜 아빠한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직 정리가 안 됐나 봐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원장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석진은 마음이 아팠다. 32년 만에 찾은 아들이 다시 멀어져 가고 있었다.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잘못한 게 없어요. 다만 운명이 너무 기구했을 뿐이죠. 운명. 석진은 쓸쓸하게 웃었다.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기엔 너무나 아팠다. 이별 후 첫 번째 설날이 찾아왔다. 지은과 석진은 조용히 차례를 지냈다. 상에는 수연의 사진과 함께 민우의 어린 시절 사진도 올려놓았다. 엄마, 민우. 미안해. 석진이 사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빠, 그만하세요. 아니야. 아빠가 다 잘못했어. 지은은 아버지의 자책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원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도 피해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빠도 힘드실 텐데 저 때문에 더 힘드시죠? 그런 말하지 마라. 내가 무슨 잘못이야. 전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지은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다. 그날 밤 지은은 도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설 잘 보내. 어디에 있든 건강하게.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부산에서 혼자 보내는 첫 설날이었다. 동료들은 고향으로 떠났고 도연은 텅 빈 기숙사에 혼자 남았다. 편의점에서 산 즉석밥으로 끼니를 때웠다. 32년간 고아원에서 보낸 설날보다도
더 쓸쓸했다. 휴대폰에 지은의 문자가 왔다. 읽고 또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다. 답장하면 다시 무너질 것 같았다. 지은아, 나도 보고 싶어. 매일 보고 싶어. 마음속으로만 대답했다. 저녁에는 바닷가를 걸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추위가 그리움을 잊게 해주는 것 같았다. 1년 후,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계절이었다. 작년 이맘때 도연과 지은은 벚꽃길을 함께 걸었었다. 하지만 이제는 기억일 뿐이었다. 지은은 회사에서 승진했다. 일에만 매달린 결과였다. 동료들은 축하해줬지만 그녀는 별로 기쁘지 않았다. 지은아, 이제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수진이 말했다. 뭐가요? 예전보다 많이 밝아졌어. 그때 그 남자 일로 힘들어할 때보다. 지은은 쓴웃음을 지었다. 밝아진 게 아니라 포기한 것뿐이었다. 시간이 약이라더니 정말 그런가 봐. 그래,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야. 하지만 지은은 알고 있었다. 시간이 아물게 해주는 건 상처뿐이고 사랑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석진은 도연에게 편지를 썼다. 부산의 주소는 원장을 통해 알아냈다. 민우야, 아니 도연아. 아빠다. 잘 지내고 있니? 1년이 지났다. 너를 다시 만난 지 1년 반, 그리고 너와 헤어진 지 1년. 아빠는 매일 후회하고 있어. 32년 전 그날도, 그리고 1년 전 그날도. 아빠가 더 지혜로웠다면 너희 둘을 위한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야.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지. 다만 한 가지만은 알아줬으면 해. 아빠는 너를 아들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김도연이든 강민우든 너는 아빠의 아들이야. 언젠가 내가 마음의 정리가 되면 아빠에게 연락해줘. 기다리고 있을게. 사랑한다, 아들아. 아빠가. 편지를 보낸 후 석진은 답장을 기다렸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답장은 오지 않았다. 도연의 새로운 만남. 부산에서의 2년째 도연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같은 직장의 동료였던 은하였다. 그녀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었다. 도연 씨, 커피 한잔 할까요? 은하의 제안에 도연은 망설였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은하는 도연의 어두운 표정을 눈치챘다.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요. 혹시 힘든 일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도연은 잠시 고민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이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과거의 일이에요. 잊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은하의 위로에 도연은 고마워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지은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같은 시기 지은에게도 새로운 인연이 나타났다. 회사 클라이언트였던 정우였다. 그는 신사적이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었다. 지은 씨, 시간 되시면 식사라도 한번 하시죠. 정우의 제안에 지은은 고민했다. 동료들은 모두 좋은 기회라고 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죄송해요. 아직은. 아, 이미 만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좀 복잡해서요. 정우는 실망스러워했지만 이해한다고 했다. 지은은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았다. 29세가 된 자신의 모습.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도연만 생각났다. 도연은 은하와 연인 관계가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다. 은하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기다려 주었다. 도연아, 결혼 생각은 없어? 어느 날 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결혼이요?
우리 사귄 지 1년이 넘었잖아. 그리고 나이도 있고.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은하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녀와 결혼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좀 더 생각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급한 건 아니니까. 하지만 은하의 표정에서 아쉬움이 보였다. 석진의 병, 그의 가을, 석진이 쓰러졌다. 위암 3기 진단을 받았다. 지은은 충격을 받았다. 아빠,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수술은 언제 해요? 다음 주에. 지은은 회사에 휴직을 신청했다. 아버지를 돌보는 것이 우선이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항암 치료가 필요했다. 석진은 급격히 약해졌다. 지은아, 아빠가 부탁이 있어. 뭐든 말씀하세요. 민우, 도연이한테 연락해줘. 아빠, 아빠가 죽기 전에 한 번만 보고 싶어? 지은은 망설였다. 3년간 연락하지 않았던 도연에게 갑자기 연락한다는 것이 마지막 연락. 결국 지은은 도연에게 전화했다. 벨이 몇 번 울린 후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도연아? 나야, 지은이. 전화 너머로 도연의 숨소리가 들렸다. 지은아, 아빠가 많이 아프셔. 뭐라고? 위암이야. 수술은 했는데 상태가 좋지 않아. 도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아빠가 너를 보고 싶어 하셔. 제발, 제발 한 번만 와줘. 마지막 일지도 몰라. 지은의 간절한 목소리에 도연은 마음이 흔들렸다. 알겠어. 갈게. 마지막 만남. 도연이 서울에 온 것은 3년 만이었다. 병원에 누워있는 석진의 모습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다. 민우야, 왔구나. 석진이 도연을 보며 미소 지었다. 아버지, 많이 컸구나. 부산에서 잘 지냈니? 네. 도연은 석진의 손을 잡았다. 많이 말랐고 차가웠다. 아빠가 미안하다. 무슨 말씀을. 32년 전에도 3년 전에도 아빠가 잘못했어. 석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민우야, 아빠 말 들어봐. 석진은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아빠는 너희 둘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버지, 사랑은 죄가 아니야. 아버지, 저도 죄송해요. 3년 동안 연락 안 드려서. 괜찮다. 너도 힘들었을 거야. 부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3년간의 오해와 아픔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아버지, 제가 정말 아들이 맞나요? 그럼, 넌 아빠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도연은 처음으로 석진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진심으로. 아버지, 고맙다 아들아. 석진의 병은 빠르게 악화됐다. 겨울이 오기 전에 세상을 떠날 것 같았다. 지은과 도연은 번갈아가며 석진을 돌봤다. 3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이었지만 예전 같은 감정은 없었다. 시간이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지은아. 도연이 복도에서 지은에게 말했다. 응, 잘 지냈어? 그럭저럭. 너는? 나도.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예전에는 할 말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부산에서 누군가 만나고 있어? 지은의 질문에 도연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사람이야? 응, 좋은 사람이야. 다행이다. 지은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축하하는 마음도 있었다. 석진의 마지막 말. 12월 첫눈이 내리던 날 석진이 마지막 말을 남겼다. 민우야, 지은아. 두 아이가 침대 양쪽에 앉았다. 너희들 행복해라. 아빠는
아빠는 너희 둘 다 사랑한다. 석진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는 평온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장례. 석진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새싹 고아원 사람들과 지은의 회사 동료들이 참석했다. 도연은 영정 앞에서 절했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는데. 지은도 울었다. 아빠 미안해요. 더 잘해드릴걸. 마지막 대화. 장례 후 도연은 부산으로 돌아가기 전 지은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다. 지은아. 응.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 기억해? 행복하라고 하신 말씀? 응.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우리 정말 행복할 수 없을까? 지은은 깜짝 놀랐다. 도연아, 3년을 생각해 봤어. 정말 우리가 잘못된 걸까?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도 여전히 너를 사랑해. 운명 앞에서.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남매야. 그게 정말 중요해? 중요해.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세상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럼 이대로 끝인 거야? 지은아, 우리 서로 다른 사람과 행복해지자. 도연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알겠어. 도연은 KTX를 타고 부산으로 돌아갔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지은은 빈집에 혼자 남았다. 아버지도 도연도 모두 떠나버린 집. 아빠, 전 어떻게 살아야 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도연은 은하와 결혼했다.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가정이었다. 지은은 여전히 혼자였다. 몇 번의 만남이 있었지만 모두 오래가지 못했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도연이 있었다. 어느 날 지은은 뉴스에서 도연의 소식을 들었다. 부산에서 우수 사회복지사로 표창을 받았다는 뉴스였다. TV 화면에 나온 도연의 모습. 5년 전보다 성숙해 보였다. 옆에는 아내와 아이들이 함께 있었다. 지은은 리모컨을 끄고 미소 지었다. 행복해 보이네. 32년 후에 또 다른 비 오는 날. 지은은 창가에서 빗방울을 바라보았다. 40대가 된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다. 문득 32년 전 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동대문 시장에서 잃어버린 아들, 그리고 32년 만에 다시 만난 기적. 하지만 그 기적은 또 다른 이별을 가져왔다. 아빠, 민우 오빠. 지은은 두 사람을 그리워했다. 하나는 하늘에, 하나는 멀리 부산에 있었다. 빗소리가 점점 더 거세졌다. 그 소리에 묻혀 지은의 작은 속삭임이 사라졌다. 사랑했어. 정말 사랑했어.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었습니다.